포스트에서도 이렇게 보여졌지만 그 제목이 행복한 스마트하고 행복한 미래 영어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고 아 참 잘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So questions for today's TESOLers and possible answers. 여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싶고 또 우리 스스로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어떤 새로운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앱과 어떤 그 툴들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께서 듣도 보도 한 적이 없었던 그런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태양 아래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티칭 메서드라던가 뭐 티어리라든가 그런 걸 저는 말씀드리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고요. 티소를 대단히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티소를 가르쳤고 또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또 많은 교류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 한 사람으로서 많이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많은 분들은 이미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다시는 스스로에게 안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안타까운 생각을 여러 번 한 바가 있어서 오늘 조금 그런 생각을 처음은 아니겠지만 조금 진지하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솔 대학원에 있기 전에는 이제 뭐 다른 테솔 관련 학회에 이런 피처 스피커로서 조금 여러 해 섰어서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많이 배웠고 했지만 제가 국제학회를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 선생님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잘 아시겠지만 코테솔 같은 학회를 보게 되면 원래가 이제 그 많은 한국에서 그 일하고 계시는 영어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외국 선생님들께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계신 학회이다 보니까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즐겁게 와서 교류하고 뭐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걸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했을 때에는 좀 우리가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고 얘기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가본 부분은 피처 스피커가 거의 한국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여러 해 있었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배울 게 많은데 왜 한국 선생님들은 이런 데를 오지를 않나 도대체. 근데 그게 물론 비싸대요. 그래서 그렇게 날라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10,000원 깎아줘요. 좀 일찍 하면은.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틀 동안 보통 그 학회라거든요. 굉장히 배울 게 많고, 뭐 충청 챕터도 있고, 전라 챕터도 있고, 강원 챕터도 있고, 챕터가 굉장히 많아서 가면은 뭐 그 스페셜 인트레스트 그룹이 있어가지고 시그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한데 하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 그럴까 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이 테솔에서 배우는 온갖 좋은 지식과 정보를 한국 영어 교육 수업에서는 실현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같이 일하는 그 외국인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니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의 학생들은 어쩜 저렇게 impossible 이란 말을 저렇게 자주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So it's impossible to implement those wonderful theories and methods in Korean English classrooms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실컷 뭐 어떻게 how to teach speaking, how to teach reading, how to teach listening, 뭐 스키마가 어떻고, 뭐 awareness가 어떻고, consciousness raising이 어떻고,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는 좋은 얘기야 막 받아줬고 정말 너무 뿌듯하잖아요. 지금 이런 자리에 와 계셔도 여러분 속으로 너무 뿌듯하지 않으세요? 진짜 그렇죠. 아마 만끽하시기 바래요. 만끽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새로 오신 뭐 신입생도 계실 것이고 뭐 또 이제 뭐 졸업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겠지만 사이버 이 외국어 대학교의 테솔이 자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은 학우들 간의 끈끈한 유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사이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거. 근데 사실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공유하고 나누는 거 우리 진짜 못해요. 영어 선생님들이 그거 진짜 못하고요. 안 해요. 그리고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욕해요. 예, 쟤 왜 저러니? 쟤 뭐니?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하나의 우리의 컬처예요. 거기에 대한 논문도 따로 있죠. 네, 그래서 많은 그 중학교 청원의 꿈을 안고 이렇게 한국의 중학교 가서는 이제 영어 교육과에서 배운 거, 뭐 테솔에서 배운 거 한번 써버리라 해가지고 내가 뭐 task based learning을 해보겠다, 뭐 이러고 뭐 communicative 뭐 teaching method를 해보겠다. 딱 들어갔는데. 이거 뭐 커뮤니커 뭐 커 어쩌고 뭐 C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애들 다 자는데 어떡해요. 그죠? 그리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뭐 영어 발음 좋은 애가 있다고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저 뒤에 앉은 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너 혓바닥 한번 제대로 굴려주는구나.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걔는 중학교 학생, 걔는 그다음부터 말을 못해요. 그다음부터 걔는 근데 옛날에 겨우 선생님이 겨우겨우 고쳐는 스테이크 이 발음을 다시 돌아가서 하게 돼요. 스테이크, 후라이팬 이러고 말해요. 심지어 더 굴려서 후라이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틀린 거 알아요. 틀린 거 알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튀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런 거 있죠. 굉장히 심하죠. 근데 그거는 제 기억에 다루는 어떤 책에서도 테스트와 관련 책에서도 사실 많이 다뤄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영어 교육에 큰 저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엄마한테 가서 어머님, 아드님께서 이렇게 자꾸 영화를 괴롭히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 어떻게 가정에서 만지 좀 해주시고 이래야 될까요? 엄마가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엄마는 선생님을 믿고 보냈거든요. 공교육, 사교육, 공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교육의 수혜자로 그러니까 이제 과외 금지 세대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그랬던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내가 학교 다녔으면 난 정말 이 스펙 쌓고 어쩌고 하는 거에 난 치워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봐서도 사실 교과서가 처음이고 교과서가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했고 저는 저를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들께서 실력이 대단히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잘 배웠고 그분들 덕분에 그때 배웠던 거 가지고 투부정사 얘기하고 있고 비동사 ing가 미래형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걸 전 그분들한테 배웠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 없었고 그 이후에 만났던 대학교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일하면서 만났던 많은 외국인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훌륭한 선생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노력했던 스스로가 전 조금 다행이다 싶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잘 아시겠지만 누가 내 영어 지적하려고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나도 나 틀린 거 알고 나 힘든 거 아는데 나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서 주어를 내가 빨리 잡는 게 이거 막 머릿속에 열나는 거 또 안 열나는 거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걸 꼭 또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적을 하면 근데 특히 EBS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그 유명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 전문 지적자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한가는 소문이 그분이 이제 본인 따님의 그 대학 무슨 모 대학의 강사로 계신 60대 되신 어떤 선생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수년간에 걸쳐서 모든 영어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열심히 들으시고 저 강사가 in이라고 했느냐 on이라고 했느냐 가지고 거의 논문을 쓰다시피 댓글을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고 어떤 영어 선생님은 네. 어떤 영어 선생님은 이제 모 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의 영어를 갖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결국 가서 우리 나오는 말이 있죠. 나 하버드 나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나 영어 교수인데 하면서 근데 말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거 가지고 아니 당신이 교수님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법정에서 만납시다가 그랬어요. 댓글에서 싸우다가. 그래서 결국 방송국에서 정리가 됐어요, 그분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지적하는 게 틀린 지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엉뚱당뚱하게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받아들인 입장에서 일단 우리는 여기 다 영어 많이 공부하셨고 하는 거 좋아하시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터놓고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내가 잘못한 걸 알지만,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특히 발음 때문에 혹은 문법 때문에 대신 맨날 하는 말만 하고 안전한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적을 누가 할 적에 그래 이게 쓰디쓴 보약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참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보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걸 들은 저 산간벽지에 정말 27세라는 어떤 중학교 졸업이 학력이 다인 어떤 한 사람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15년도 졸업생 이화여대 그 영어교육과 졸업생 중에 그 학생이 이제 전체 이화여대 그 당시에 졸업생 중에서 최고령자였습니다. 44살 된 미혼의 지금 뭐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신데요. 그 선생님이 가장 최고령자로 졸업을 했는데 저희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시각장애인이면은 큰 이제 그 안내견이 같이 다니곤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도우미 학생들이 있어서 옆에서 수업하는 걸 도와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학생과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친하게 됐지만 그 학생은 이미 예전부터 이 EBS 라디오를 자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들어왔는데 수의학과를 들어왔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 거죠. 정말 예쁜 미인이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이제 이걸 고치기 위해서 가정에서 많은 돈을 쓰게 되고 그리고 가세가 기울게 되고 본인은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의사의 꿈을 접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뭐 자살을 생각하는 건 뭐 수도 없이 많고 소목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뭐 자국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날 자기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과의 소통 도구가 라디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자기가 영어에 취미를 갖겠다는 걸 그때 알았대요. 그래서 그때 안 것이 이제 30세가 됐을 때 그 이후 41살이 됐을 때 영어교육과 학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잘 앞이 안 보이니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이 학생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수업 전에 때 이제 문법 교육을 했는데 그걸 들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내려와서 혹시 암호계시냐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10여 년 전부터 내가 이러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볼 때마다 항상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요. 나는데 나이가 들면 더 해요. 또 눈이 아무 때나 막 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도 막 그랬어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생각해 본 게 저렇게 몸이 힘든 분들을 제가 그분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런 학생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특히 이제 앞을 볼 수 없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일선 중학교 선생님들이 서울에만 11분인가가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잘 가르친다는 걸 제가 수업을 해봐서 아는데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안 하고요. 하라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해요. 수업 중에. 그래서 전체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학생이. 이번에 성화봉송주자로 나오기도 했고 지금 멋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뭐 이제 학생들 지적해주고 뭐 이제 뭐 이렇게 고쳐주고 하다가 점 하나 안 찍으면 뭐 어때? 근데 점 하나 안 찍어도 틀리게 안 하고 뭐 it라는 거 쓸 적에 its를 어퍼스트로피를 찍은 것과 찍지 않은 걸 비교할 적에 그거 하나 안 찍었다고 뭐 그거 틀리게 해. 와가지고 엄마가 한바탕 또 업고 가고 또 아빠가 와가지고 한번 또 엎어놓고 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틀리게 했다고 말이야. 애 기를 죽여놓고 갔단 말이야. 이거 당신은 뭐 얼마나 영어 잘해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막 울고불고 이런 게 많거든요. 사교육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적에 선생님 원장님이 억울해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억울해서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좀 실수해서 그러니까 애를 지적을 하건데 저 해야 될 걸 안 하거나 그럴 경우에 선생님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엄마 아빠가 저런지 모르겠다고 참 야박하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는 지적을 한 건가 지적을 당한 거고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반찬수를 줄여가면서 우리들의 월급을 주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전 테솔대학원 학생들도 꼭 그렇게 말씀입니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갖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번 거 갖고 우리한테 정말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해서 우리가 월급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학생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테스트를 했은 분들도 사실은 정말 피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TGI 프라이데이스나 저기 VIP나 이런 데서 빕스나 그런 데서 주문을 받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우리한테 주문을 받을 때 저 사람이 자존감이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을 때에는 고객의 입모양을 보고 한 번에 정확히 케이준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거를 별 희한하게 발음을 해도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우리와 눈맞춤을 하는 거지. 그 서버라고 하게 되죠. 그 서버 분들이 우리보다 뭐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은 철저히 자기 잡을 잘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학생들이 영어를 못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갖다가 어머님 저기 찾아온 어머니가 학원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영어학원 아시죠? 자꾸 나 붙들고 How are you, Mrs. Kim?
How are you today? 이렇게 물 말 시킬까봐 자꾸 말 안 오고 싶어요. 어머님들이. 자꾸 전화 또 붙들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지만. 전화 또 붙들고, 선생님 힘들어 죽겠는데, 한 달에 전화 통화하셔야 되죠. 어머님들하고. 통화해야 되는데, 그거 한 번 붙들면 안 나요. 또 애를 영어 교육만 얘기하냐? 그게 아니죠. 신우하고 싸운 얘기, 뭐, 어머니하고 뭐 어떤 얘기, 자기 시집 헐고 그런 얘기 다 해요. 자, 영어 선생님들의 감정 노동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 가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일반적인 것 이외에도 사실 요즘은 우리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날을 혹시라도 기억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 질문들을 나는 오늘날 하고 있는가. 내가 10년 경력, 15년 경력, 25년 경력이라고 할 때 숫자가 벼슬이 아닌 정말 내가 숫자만큼, 이렇게 쌓아온 내공만큼 내가 더 잘하고 있는가라는 걸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수능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아마 갖고 계신 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고친 겁니다. 자, 이 수능이 변화했다는 거, 이 수능 얘기 퇴소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적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 수능 때문에, 저 20주 때문에 영어 교육 다 망해서 막 이러잖아요. 제가 다음 달에 국회에서 하는 무슨 공청회가 있대요. 이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주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이제 영어 교육 내실화에 대한 이제 방안을 마련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what does this mean to us? 그 수능이 변화했던 게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뭐 여기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영어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시겠지만, 어땠든지 간에 기승전 수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우리는 개탄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탄을 할 일은 아니고요. 저는 수능에 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전에 하나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수능 영어 문제 시험 문제 보면은 그거 갖다가 이제 로버트 할리 씨한테 갖다 보이고 혹은 또 누굽니까? 타일러 씨한테 갖다 보이고 또 누구더라? 또 샘 해밍턴? 한테 이제 윌리엄 아버지한테 이렇게 갖다 보여서 풀어 좀 보라고. 이게 우리나라 수능 영어 시험이라고. 그럼 그분들이 풀어보면서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 하죠. 이런 거 몰라도 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미국 사람도 못 볼 것 같아. 막 이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틀었다는 거죠. 아니, 수능 시험 문제를 왜 그분한테 보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능 국어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물론 맹점은 맹점이죠. 수능 국어 시험 문제에 그 실린 어떤 그 문제에 그러니까 뭐 시가 실렸는데 그 시를 올바르게 해석한 걸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그 시의 저자가 얘기했대잖아요. 나도 이런 깊은 뜻인 줄을 몰랐다. 내가 솔직히 이런 생각하지 않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영어 수능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원서로 이제 대학을 가서 보게 될 건데 수많은 학생들이 보고 심지어 수업에서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고 영어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그러니 그 준비가 됐느냐 안 되느냐를 조금이라도 좀 보고자 하는 것이 수능 문제 아닐까요? 근데 그것이 그런 영어하고 조금 거리가 먼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 맞닥뜨릴 필요가 없었던 샘 해밍턴 씨나 타일러 씨나 로버트 할리 씨가 할 말은 당연히 어려워라는 말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른 생각이 아닐까도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만점자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수능 문제가 변한 걸까요? 수능이 변했다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변했다는 걸까요? 문제는 그렇게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여전히 어려워요. 뭐 빈칸 넣어야 되고 다음에 이 들어갈 거 올바른 걸 고르시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능 평가가 변화된 거죠. 그죠? 그래서 95점 이상이 되면 다 똑같이 뭐 1등급으로 친다는 뭐 이거 아닌가요? 뭐 A 레벨인가 그로 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기 위해서 다 만점 받아야 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만점까지는 안 받아도 돼. 5점 정도는 봐줄게. 그 안에서는 다 똑같이 쳐줘. 라고 하니까 저기서 이제 내려와서 결국 저걸 또 해석한 사람들의 얘기가 또 다 달라요. 근데 보면은 so what changes will follow라는 거죠. 뭐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변화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더 이상은 문법 중심, 어휘 중심으로만 막 몰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짜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좋아요. 그러니까 everybody loves cheese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를 못 먹어요, 전혀. 치즈, 우유, 바다, 마가린, 그러니까 영어에서 뭐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다 그렇게 안 친해요, 저는 바다하고. 그래서 입에도 못 대고요, 제가. 근데 그거 저 같은 사람한테 막 누가 영어 교과서에서 I love cheese. Would you like some cheese? 뭐 이렇게 말하면 저는 막 속으로 우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도 와닿지 않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meaningful하지 않은 거죠, 전혀. 그러니까 이제는 meaningful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드디어 조성이 됐다라고 기뻐하는 목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 기능을 우리가 좀 그야말로 이제 익히기 위해서 수업이 바뀌어야 된다. 글쎄 수능 평가가 변화 5점 더 줬다고 해가지고 5점에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발휘할 것 같지 않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기회다 이때가. 변화를 얘기할 기회가 이때다. 해서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고 나라가 변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고 할 적에 더 이상은 수능과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자. 문방과 얘기하지 말자. 말하자. 라는 거로 그냥 획 점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점프를 했던 콩콩이를 뛰었던 중요한 건 일단은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를 기르는 것이 대세라기보다 필수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러다 보니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나는 이제까지 grammar in use만 쓰면 엄마들이 다 좋아했는데 그리고 this is grammar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man to man 쓰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것도 뭔 소린가? 그러면 저거 어떡하지? 그래도 문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은 물론 문법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타당성 있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실력이라는 거죠. 이제 자기의 실력을 이제는 정말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자격이 되나? 라는 거죠. 자, next question. What makes one a good teacher? 그 뭐가 good teacher일까요? Why should they keep paying us? 조금 너무 직접적인 질문일까요? 왜 그런 거 있죠? 왜 취업 면접 가면은 면접관이 그런 말이죠. Why should we hire you?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왜 이 많은 돈을 주고 당신을 우리가 hire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스스로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잘 가르치거든요. 뭐 저거 제가 외국에서 뭘 하고 저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궁극적인 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 무엇이 과연 좋은 선생님일까? 어떤 자질을 갖춰야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How is a good teacher defined in a communicative learner-centered EFL classroom? 근데 안타깝게 저거는 2007년도에 나온 겁니다. 자그마치 지금으로부터 거의 11년 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 communicative learner-centered 라는 말을 합니다. 저거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저거죠. 4차 산업혁명 정말 목 놓아 부르짖은 4차 산업혁명이 영어교육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이제는 결과 중심보다도 과정 중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뭐 학습자 중심 뭐 이런 거잖아요. 저거 이미 11년 전에 샌디 탐슨이라고 하는 버밍햄 대학교의 어떤 분이 쓴 글입니다. 자,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 산행 연구를 통해서 많이 정리해 놓은 것이긴 한데 이제 몇 가지 좋은 말들을 좀 보겠습니다. rapport라는 말이 있죠. 이거 rapport라고 하는데 그 rapport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교감을 할 수 있고 knowledgeable 많이 알아야죠. 너 he하고 she 헷갈리지. 막 여자 선생님 보고 막 yes sir 막 이러지. 왜냐면 우리는 그 남자 선생님 그 여자 선생님 이런 말 안 하니까요. 난 지금도 헷갈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 너 헷갈리는 거 내 마음 네 마음 아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네 헷갈리는 거 내가 아는데 나도 많이 헷갈렸거든. 난 지금도 헷갈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헷갈린 거 내가 아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근데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떤 knowledge를 가져야 되는가? knowledgeable. 그 다음에 caring. 좋은 말이죠. 따뜻하게 감싸안아요. 예전 어떤 학원을 갔더니 사랑의 마음으로 라고 이렇게 크게 써붙인 걸 봤어요. 저 보육원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모든 교육의 기본은 기본이에요. 그죠? caring, 그죠? creative, 그죠? 맨날 똑같은 거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enthusiastic, 그죠? 열정적이죠. 한 선생님 딱 들어오는데 기운이 없어 봐요. 어떤 선생님 들어오면서 아유 내가 딴 거 해먹을 게 없어갖고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영어 교육한 사람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면 영어 조금만 하면 와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죠. 자, patient 참아야죠. well planned and respectful. 계획을 잘 짜갖고 들어오고 강의한 필요하죠. 그다음에 respectful 존중해줘야죠. 아무리 희하시고 헷갈린다고 얘가 평생 그러겠어요? 막 헷갈린다고 막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apply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to support the different learning styles of their students. 애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아니 쌍둥이도 다른 판에 그지 않아요? 애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거기 맞춰서 적절한 티칭 메서드를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참 말이 좋아요. 그 다음 error correction, feedback 얘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respectful and meaningful ways. 자, error correction하고 feedback을 준다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굉장히 지식적인 측면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주느냐? respectful manner and meaningful ways.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How respectful do you want me to be? 라는 거죠. How respectful should I be? Is there any certain standards? 그죠? 그 다음에 meaningful ways, 의미를 좀 찾게 생겼어. 좀 수긍봐야 되는데 무슨 의미야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날 11년이 지난 대한민국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모든 것이 바뀌고 AI를 얘기하고 있고 이 마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정 중심이다. 학습자 중심이다. 11년 전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 기쁘신가요? 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 역시 나는 맞는 그 티처야. 근데 아닌가요? 속상한가요? 나는 그 티처가 아닌가 봐. 난 캐링하지도 않고 나 사실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 캐링하지 않아. 난 자격이 없나 봐. 라고 한다든지 애들 리스펙트하지 않아. 한다든지 요즘 애들 아이고 뭐 선생님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고 나보다 영어 더 잘해 애들이 막 이럴 때 애들이 나 우습게 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져. 자, 누가 나 지적하려고 그래. 기분 나빠져. 자, respectful 나보고 하라고? 안 된다. frustration인가요? 아니면 joy인가요? So what I know for sure.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과연 뭘까요? 제대로 알고 가는 걸까요? 자, 그래서 knowledge를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얻는지, 그렇다면 뭘 알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knowledge의 원천을 보겠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보통 이런 테스트에서 배우는 게 있죠. 그죠? 새로운 테스트 메소드가 있다든지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새로운 앱이 있다든지 툴도 있고 어떻게 얼마 전에 우리 학회 응용원학회 했었지만 그 외국어대학교에서도 사이버에 대해서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그 오셔가지고 정말 새로운 거 많이 배우셨죠, 그죠? 안구 운동에 대한 뭐 안구 움직임이라든지 뭐 뇌에 대한 이야기. 저는 뇌에 머리 이렇게 거기 그 쓰고 이렇게 검사하는 거 볼 적에다 막 젤을 바른대요. 되게 아프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학문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라는 생각을 참 했습니다. 자, 테스트에서 그런 거 배워요, 우리, 그죠? 그 다음에 at work, 일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일하면서. 일터에서. 저는 내가 테스트에서 배운 적도 없고 영어 교육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일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죠.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영상도 함께 하겠습니다만은 뭐 너무나 많죠.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 뭐 영어 수업 시연, 우수사례 쫙 나와 있잖아요. 그죠? 미디어에서 배우는 게 있고, 그다음에 at school as a student.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있습니다. 즉 문법 지식 같은 거 특히 그런 게 있죠. 자, 근데 다 배웠는데 왜 frustration 같죠? 저렇게 많이 알면 되는 건데 왜 우리는 저렇게 많이 충분히 알고 시험도 받고 뭐 임용고시 본다든지 아니면 테스트를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뭐 여러 개 영어 수업 훌륭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frustration을 느끼게 될까요? 느낀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job security가 이제 별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테크놀로지, 일단 기계가 우리를 대체하면 어떻게 할까? 저는 사실은 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 졸업생입니다. 근데 제가 88년도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첫 시간에 들었던 질문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몇십 년이 지나게 되면 로봇가 통역 번역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 우리는 일자리를 다 잃게 되는 게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할 때 다 웃었습니다. 근데 교수님만 웃지 않으셨어요. 근데 교수님이 최정화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 웃지 않으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그런 날이 오기는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파파고가 정말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핫도그 3개 주세요. 그 조정석 씨가 북유럽에 가가지고 핫도그 3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핸드폰에 대고 핫도그 3개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영어로 바꿔서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했나요? 핫도그 월드, 핫도그 월드.
세 개로 받아들여서 핫도그 월드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정석 씨가 어떻게 했나요? 핸드폰에다 대고 핫도그 세 개라고 저기 핸드폰이 나를 보는 것도 아닌데 핸드폰에다 대고 세 개라고 해도 끝내 핫도그 세 개라는 말이 핫도그 3 핫도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역시 기계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했지만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자, 기계가 근데 영어 선생님을 대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게 되죠. 대체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기계라면 대체가 됐겠죠. 우리가 기계같이 가르치면 우리보다 더 나은 기계가 우리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니까 우리를 대체하겠죠. 근데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지금 사람이 기계처럼 가르친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기계처럼 가르치게 되면 그거는 기계가 오면 당연히 알파고 있고 뭐 AI 오면은 당연히 우리는 일자리를 뺏기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 잡을 제대로 해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된다는 겁니다. Changing policies. 정책이 자꾸 바뀌죠. 오늘날 2018년 오늘날 지금 고1, 중3이 서로 다른 입시 정책의 대상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연년생을 한 둘셋 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큰일 났다는 거죠. 엄마의 정보력이 대단한 건데, 자, 마켓 오프닝,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교재만 팔리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만든 교재, 각종 이런 기기 같은 것들, 그리고 해외에서 만들어진 그 뭐 학원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까요? 뭐 원어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dwindling population, 인구가 줄고 있죠.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제 친구가 소아과 의사인데 걔가 그렇게 방탄소년단의 절대 팬이 된 거예요. 지금 나이가 꽤 된 친구인데 그래서 아니 시간이 되니 했더니 하도 환자가 없어가지고 낮 시간에 방탄소년단 이거 보고 있어서 애들한테 돌리고 있어요. 그거 새로 나온 얘네들이 말이야 인문학적 소양이 대단한 애들이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있어요. 인구가 준다는 거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적인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economic recession, 경기가 안 좋은 거 있죠. 이거는 지역적으로도 타격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창원, 포항, 거제 뭐 이런 경우 이제 공단이 이제 주요 어떤 그 지역 경제의 어떤 그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했죠. 이게 갑자기 뭐 노조의 파업이 있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뭐 문제가 생겼다. 무역이 있어서 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학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 다 학교 애들이 안 오고 학원도 안 오고 학교는 가죠. 학원은 안 오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당장 우리 수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re advanced learners. 우리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쇼핑이 뭐예요? 쇼핑이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쇼핑이죠. 쇼핑. 이렇게. 자, 그러면 갑자기 귀가 확 죽습니다. 그러면 자, 네가 가르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리적인 타격이 사실 크죠. 아예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아예. 제가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로 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그 학교 시간표를 봤더니 일주일에 중학교 영어 수업 시간이 3시간, 4시간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 때도 제가 중학생 때도 일주일에 3, 4시간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꾸준히 이제 교육과정 개편될 때마다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영어 수업 시간이 많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말하는 영어를 하라고 그러고 글 쓰라고 그러고 소통하라고 그러고 근데 뭐 노출 시간이 있어야 말이죠. 뭐. 그렇지 않나요? 근데 또 영어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영어 선생님들이 2-3명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죠. 그 교과 과정 담당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화 전담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누가 있더라? 아니 세 분이 회화 전담 교사가 있고 또 한 분은 저기 있습니다. 저기 원어민. 원어민은 역할이 그냥 원어민입니다. 이분은 원어민 이렇게 다예요. 이렇게 정말 다야. 나한테는 뭐 교과 전담은 그냥 계속 진도 나가야 되는 거고 회화 전담 교사는 이제 회화를 가르치면 된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 별개라는 것도 사실 그도 문제긴 하지만 근데 또 하나는 원어민 교사. 이분들 생각해보면 안 됐어요. 이분도 사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 굉장히 소심하게 짝이었고 트리플 A형 엄마 닮아서 제가 트리플 A형이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첫째 수업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희들 중에 외국에서 살던 사람 있니?
그러니까 애들이 제요 하면서 어떤 데 가리키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제 샌프란시스코에서 8년 살다 왔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 앞으로 교과서 네가 다 읽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전부 읽을 기회를 단 한 번도 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는 그나마 딴 걸 다 못하는데 조금 영어는 조금 이렇게 몇 마디 할 줄 아는 게 있었거든요. 난데 또래보다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얘기해보겠다고 많이 연습해 갔는데 걔는 기회를 한 번도 같이 못했어요. 영어 선생님은 뒤에서 또 자요 또 주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야 읽는 동안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선생님.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 more advanced learners 우리가 더 뛰어난 학생들이 나왔을 경우 그다음에 competition 경쟁이 있죠. 자 이거는 특히 블로그 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제가 그냥 솔직하게 할 줄 말씀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와가지고 정말 요즘 학생들 정말 솔직하더라고요. 와서 이래요. 선생님 저는 유명 스타 강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아요. 그래가지고 EBS에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걸 글쎄요. 저도 그 오디션이 있을걸요 아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디션이 있긴 있어요. 나는 강사단가 뭐 그런 게 오디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로 뽑힌 사람이 디바 제시카예요.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인터넷에 올려놓고 이제 투표를 받았거든요. 단연코 디바 제시카를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 당연히 됐죠. 그 이외에 많은 분들도 되셨어요. 5번 정도가 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디바 제시카의 개인적인 팬이에요. 저는 그분 정말 팬입니다.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개가 이겼수. 정말 잘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어쨌든 컴피티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물론 YBM 하고다 뭐 유명한 그 학원에서 저는 바깥에 이렇게 걸려 있는 포스터 막 화보 사진 다 찍고 인터넷 보면 SNS 보면 나 오늘 화보 사진 찍었다 이러고 막 이쁘게 막 옷 입고 막 그런 사진 많이 올라오잖아요. 좀 보니까 포스터를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개인 돈으로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앞에 전단지 나눠주는 거 사람 수는 다 개인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학생 수가. 근데 어떤 강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나는 주말반을 공짜로 열겠다. 그래갖고 거기로 또 다 우르르 갔대요. 그러니 이쪽 선생님이 얼마나 저 선생님이 싫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비방이 시작이 되는 거죠. 뭐 사생활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부터 이제 치마 길이 뭐든 자동차는 뭐 외제를 해야 되고 뭐 오토바이 뭘 타야 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영어는 이제 뒷전이 영어는 뒷전. 그때부터는 이제 외모를 승부하게 되는. 근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런데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회의를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왜 갈까요? 학생 중에 태술학생이 선생 많아요. 아침 새벽 6시, 그런 학생도 아침반을 줘요. 또 6시부터 7시까지 직장에 가르쳐요. 그리고 오후 한 2, 3시에 또 수업 하나 줘요. 그러니까 아침밥도 못 먹고 점심 저녁 잘 못 먹고 그리고 저녁 수업 받으러 오거든요. 정말 가슴 아파요. 근데 이렇게 배우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이 학생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 갔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그다음 demanding parents. 네, 부모님들이 웬 정보를 그렇게 많이 알고 오시는지 딱 와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롱맨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교재 좀 봅시다. 이러더니 롱맨하고 뭐가 달라요? 옥스퍼드하고 어떻게 비교하실 수 있죠? 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요, 기죽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하셔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종이 질 갖고 얘기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영어 교육 업체들이 특히 이런 학원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교육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기 이전에 종이 껍데기 바꾸는 거 그런데 수억을 써요. 종이 껍데기만 바꿔요. 왜? 그래야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왜? 그거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저도 어떤 그 사교육 업체하고 한 17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엄마 아빠 전국에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그거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괜히 가격만 높여놓는 거예요. 그 돈을 왜 교사 교육에 쓰지 않느냐는 거죠. 그 교사 자꾸 우리 아이 머리에 한번 쓰다듬어주고 등 한번 두드릴 사람은 선생님인데 그 교재가 우리 아이하고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막 와우 이펙트 야 그림 좋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별로 볼 게 없어요. 별로 볼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정말 한 바퀴 돌고 돌아오더라고요. go back to basics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교재 반짝반짝한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자라는 쪽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참 다행이죠. 여러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진짜. 자, 이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Hey, I don't speak English well enough 이거예요. 이 모든 경쟁도 어떻고 뭐 경기가 어떻고 이건 외적인 요인이지만 사실은 내 안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이 상황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이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이 학원을 안 가는 거 아시죠? 저면서 학원을 안 가요.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하나 모르겠어요. 자꾸 말하라고 하는데 말에 대한 요구는 커지는데 저거 어디서 교과서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건인데 어디서 영어를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울까요? 스터디 그룹에서 가요. 아시겠지만 스터디 그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제 꿈은 스터디 그룹에 매핑을 하는 게 꿈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걸 몇몇 그 포털 업체하고 얘기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안국동에 갔다. 안국동에 내가 시간이 30분 남는다. 약속을 했는데 30분 동안 이 근처 스터디 그룹 어디가 있지? 찍어봤을 적에 여기 가서 얘기해봐야지. 얘기하다 가야지. 일본이 지금 그런 게 많지. 일본이 노바라고 하는 유명한 영어 교육 학원이 있죠. 그 지하철 역마다 있는 거. 한 번 망했다가 다시 요즘 기사회생했죠. 보게 되면 노바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5,000원짜리 쿠폰, 10,000원짜리 쿠폰을 사가지고 여러 나라 언어를 가서 마음껏 잠깐 그 시간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노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공부가 될까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냥 말만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 많이 늘지는 않아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도 그런 곳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중국의 그 큰 학원 업체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의 학원을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전 깜짝 놀란 게 여자분들이 한 6-7분이 같이 오고 남자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자분들 다 누구냐 했더니 전부 각 학원 원장이래요. 근데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는데 무슨 한마디만 하면 다 받아적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학원이 성장을 크게 했는데 이상 올라가질 않아서 답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그치는 원인은 하나예요. 교재가 없어요. 자체만의 교재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지역이 심천인가 그랬어요. 근데 광저우인가 보다. 근데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온대요. 그 외국인이 올 때 잠깐 이제 한 달, 2달, 2-3달 왔을 적에 당신은 뭘 잘하시오? 그러면 전 농구 잘해요. 그래, 너 농구반 맡아. 당신은 뭘 잘하셔? 전 그림반 맡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task based learning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영어 가르치기, 농구하면서 영어 가르치기. 자, 농구가 되겠어요? 영어가 되겠어요? 둘 다 잘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일시적인, 그러니까 영어를 쓰게는 하는데 쓰는 장은 마련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뭘 써야 될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온 게 아니고 알아서 공부를 했지 한 거 이제 말해봐. 짜잔 준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실제 자기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늘었다. 다음 달에 이렇게 늘 것이다라는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겉으로 볼 적에는 투자자가 있는 사람들 볼 적에, 이제 투자자 말씀드리겠지만 투자자 같은 사람들 볼 적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첫 번째, 훈련받은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미래에는 이런 어떤 교육 업체를 만들 때 관건이 2개입니다. 하나는 버스 돌리지 않아도 되는 곳. 또 하나는 선생님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곳. 이게 사업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버스를 돌리고 안 돌리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대요. 근데 버스를 돌리지 않으면 멀리 있는 애들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온라인 갖고도 학생들이 또 딴짓해요. 게임하고 있어요. 수업이 또 안 돼.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튼튼 영어 학습지가 정말 그 아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찾아가는 서비스인 거죠. 그 선생님들 얘기도 좀 이따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튼튼영어, 윤선생, 웅진 싱크빅, 또 신나는 영어나란가 하여튼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선생님들의 대교 눈높이를 미국에서는 눈높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눈높이예요. 근데 come on 미국도 있어요. 근데 대교 눈높이 같은 경우 어디 그 선생님들과 또 윤선생 파닉스 마찬가지고 윤선생 파닉스 뭐 중학교 영어 뭐 다 있지만 그거를 교재를 같이 만드는 거 이만큼 보탰고요. 그다음에 녹음을 거의 다 했어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 트레이닝을 같이 했어요. 싱크빅 선생님 띵동 하고 싱크빅 선생님입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띵빅이라고 해주세요. 싱크빅 하게 되면 싱크가 커다랗다는 얘기가 되니까 싱크 고치는 사람도 아니고 띵빅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많은 그 학습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영어 배울래요? 뭐 한문 배울래요? 그거 배우려면은 영어는 하지 마.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영어는 하지 마.
이렇게 왜냐면 한 사람이 다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영하지 마 이렇게 돼요. 그런 경우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선생님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수업. 그 다음에 버스를 돌리지 않아도 되는 사업. 이렇게 관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사는데 문제가 힘든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flict와 risks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일단 우리는 갖고 있는 것부터 보죠. 왼쪽 컬럼이 갖고 있는 거 우리가. So what we have and what sort of we have to worry about. That's the next column. right column 보게 되면 저거죠. 지식은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경험도 있어요. 자, 경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솔 아니야, 테솔 할아버지라는 사람도 10년, 20년 교단에 서신 분의 경륜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노련함, 말로 딱히 설명할 수 없고 글로 정확히 전달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숙련된 어떤 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책에서 지식에서 볼 수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 중요하고요. perceptions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봤을 적에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저게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딱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옆집 아줌마, 뒷집 아저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통찰력이 없는 거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프로페셔널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원어민 선생님들을 줄였다. 전국의 원어민 교사 수가 굉장히 줄었다.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어 교육의 쇠퇴를 의미하는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원어민 수가 줄었다고 영어 교육이 거꾸로 가고 있다. 저 정부가 정책 한심하게 하는구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원어민 교육을 따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실해요, 우리나라에서. 원어민을 모시고 왔을 적에 전 미국에서 미시간 무슨 대학에서 지리학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이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맞는 영어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과연 그분들을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이 충분히 있었는가? 별로 없죠. 별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안 가요. 왜? 기본적으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상해 있는 원어민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와가지고 내가 학자금 융자한 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좀 하려고 왔는데 아유 대충 내가 하는 영어 갖고 하면 애들 막 좋아하더라. 그럼 끝이야. 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명이 딱 걸렸어요. 얼마 전에. 저 같이 일하는 학원에서. 이분이 학생들의 라이팅을 이제 교정을 해주다가 it's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apples? why do you like apples? 그랬더니 delicious 하나만 써놓은 거예요. 당연히 delicious 썼겠죠. 우리 맛있는 건 다 delicious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delicious라고 쓴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거를 문장 형태로 써서 it's delicious라고 쓰라고 교정을 해준다고 한 게 앞에 its를 i를 소문자로 썼고 그다음에 ts에다가 어파스트로피를 붙이지 않은 거예요. it's라고 쓴 거예요. 그렇게 교정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걸 걔 아버지가 보셨어요. 그 아버지가 하필 교포셨어요. 근데 보시고서는 이제 뭔가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 앞에서 야 너희 정말 정확히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이 얘기를 이제 그 원장님 통해서 들었어요. 너희 학원 선생이 이따위로 가르치든 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원어민이야? 근데 이따위밖에 못해? 당장 때려쳐. 라고 이 아이 앞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평소 어떤 아이였냐면 학원에서 정말 제잘제잘 되는 남자아이였대요. 누가 말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안 시켜가지고 아주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아주 밝은 그런 학생이었대요. 말도 잘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왔는데 너무나 무기력해져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연필도 잡는도 맞는도 가고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다 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빠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못 믿어. 욕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기분 나빠졌을까 봐 나는 속상해.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것까지 영향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의 어떤 퍼포먼스까지.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전달하는 영어 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참 그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바로 그분인데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참 너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그 다음날 어머니가 다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서 저희 아버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그러니까 아빠가 전화한 거예요. 원장님한테. 난리 난 거죠. 요즘 보통 아버지께서 많이 개입을 하세요. 그죠? 근데 막 난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상해서 원장님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 우리는 서비스업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눈에 확 띄는 잘못된 지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중히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하시고 그 선생님한테 똑바로 주지를 시킵시다. 잘 아시다시피 원어민이 잘 틀리는, 원어민도 자주 틀리는 혼동하기 쉬운 영어 문법 있죠. your. 그 유명한 시트콤 프렌즈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Y-O-U-R이냐, Y-O-U''R-E냐. 이거 로스가 레이첼한테 막 뭐라고 하는 장면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예, we were on a break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 ha고 your 밤낮 헷갈리죠, 그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헷갈리죠. 우리도 헷갈려요가 맞을까요? 헛갈려요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자장면, 옛날엔 짜장면 이러면 안 됐었죠. 자장면이라고 그래야 됐었잖아요. 누가 그러면 잠봉 이래요. 잠봉? 근데 이제 바뀌어서 짜장면도 되고 자장면도 된다고 하잖아요. 바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 쓰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하죠. 너무 좋은 말. 원래 사실은 그런 말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저는 그 가수가 방탄소년단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 하죠? 밑에 자막은 뭐라고 나오나요? 무척 행복해요. 대단히 좋아요라고 바꿔 나와요. 왜? 너무라는 말이 잘못 쓰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너무라는 말을 써도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긴 거죠. 많이 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라는 말을 써도 된다는데 영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영어로 그대로 전이가 돼서 I love you so much라고 할까? I love you too much. I like apples too much.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무 좋아, 사과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사실 긍정적인 거에는 to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to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죠. 말 그대로 지나쳐서 안 좋다라는 뜻으로.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쓰는 것이 그대로 전이가 돼서 영어로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 봐줘야 되는 거 아니니까 싶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프로니까. 프로는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프로예요. 저도 프로예요.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적어도 태술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뭔가는 더 기대되어지는 바가 있는 거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것이 필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다. 지적을 기꺼이 잘게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저도 몰랐으면 몰랐다고 얘기하라는 거죠.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어떤 사람도 굳이 궤변을 늘어나가지고 이게 그게 아니라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버드 아니 하버드 할아버지 나와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네,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이고와 프라이드,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적이 나가는 겁니다. 이고와 프라이드.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 beliefs가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를 공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공부가 아니고 내가 필요했고 그리고 즐거웠고 그거로 인해서 저는 삶의 희망을 찾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라고도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만 드리자면 저는 아주 그 엄한 엄마 아빠인데 어느 정도 엄마시냐면은 두 분 다가 이제 군인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불 같은 걸 정리해 놓으면 오늘 아침에도 저 엄마랑 같이 와주다가 저 가셨지만서도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똑바로 안 걷고 이러고 걷거나 이러면은 전 야단을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주 어릴 때부터 TV를 안방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열중시하고 보라고. 지금 생각하면 어머 근데 그래서 요즘 아버지가 열중시하고 하고 보라. 그래야 펴진다고. 그래갖고 근데 또 희한한 게 초등학교 4학년에서 담임 선생님이 또 그걸 강조하신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왜 띵 치면은 연습을 시켰어요. 우리를 밖에 다 나가라고 그러고 띵 앞에 이렇게 종 같은 거 있잖아요. 치면은 일제히 들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연습을 시켰어요. 또 한 번 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이게 올바른 말인가 안 올바른 말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말이 빨라진 게 아주 치명적인 안 좋은 단점인데 공부를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교과서를 빨리 많이 틀리지 않고 읽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신념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그분의 belief, firm belief였죠. 그래가지고 6군데 포스트를 정해놔요. 교실에다가 6군데 포스트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읽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 시작 그러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저기 빨리 포스트를 하나씩 점령하고 서가지고 그것을 읽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틀리게 읽나 잘못 틀리게 읽나를 체크를 하고 이제 시계를 정해놓고 이제 초시계 딱 정해놓고 시간을 맞춰놓고 난 다음에 얼마큼 읽었는지 그거를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1등했어요 제가. 맨날 1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훈련된 말 습관이에요. 아주 안 좋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는 또박또박 말하려고 애를 쓰고 있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통번역을 하면서는 그게 도움이 됐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빌리프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빌리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디지, 일산에 있는 어떤 영어 학원에서 거기 계신 선생님, 러시아계 미국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을 제가 이제 질적 연구를 하느라고 그분하고 계속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빌리프를 갖고 있냐면은 외국어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빌리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리포트에 그 학기 논문이었던 건데 리포트에 그 제목이 I love it when they are correct 였어요. 그게 제 제목이었어요. I love it when they are correct.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이 정확하게 말할 때 짜릿함이 있대요. 유창하게 길게 말하는 거 그런데 실수가 많다? 너무 싫대요. 그런 거 있죠. 왜 마트 같은 데 가면 샘표 간장이 이렇게 있는데 샘표 간장이 이렇게 정확히 샘표 간장 글자가 쭉 보이게끔 놓여져 있어야지 하나로 돌려져 있으면 가서 꼭 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일종의 강박증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강박증이 누구나 다 있겠지만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언어에 있어서 강박증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성에 대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신경을 쓴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거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영어를 배운 대로 러시아 분야인데 영어를 배운 대로 정확하게 문법을 익히는 걸 책을 만들었더라고 자기가 막 훈련시키는 거를. 그래갖고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교육받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이 영작을 했는데 세상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긴 문장을 다 써요. 너무 놀랍죠. 근데 말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그리고 원어민을 갖다 놨는데 원어민을 모신 이유는 우리가 말 좀 많이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텐데 이분은 한국 선생님하고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선생님보다 더 해요. 정확성에 대한 어떤 철저함이라고 하는 것은 belief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마음과 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 워라벨이잖아요. 워라벨, work-life balance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정해진 학원이나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환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레슨 플랜을 반드시 우리는 써야 되죠. 지금은 그렇다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보통 7년차, 10년차 넘어가게 되면 맨날 똑같은 걸 가르치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귀찮고 그러면서 막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막 개탄해요. 이딴 거 쓰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육 망하는가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걸 가지고. 근데 가르치는 내용은 나쁜지 몰라도 학생이 변하잖아요. 학생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재빠르게 파악을 할 게 있어야 되고 교환을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교환을 쓰는데 제가 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바로 어제 일입니다. 이런 심정이었구나 선생님들이. 자기 어떤 빌리프가 확고한 분들은 남이 써놓은 교환, 남이 주는 교재를 가지고 난 마음에 안 드는데 가르치라고 할 적에 정말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랭 드 보통이라고 아시죠? 네, 알랭 드 보통 우리나라에 정말 인기 많은 그 연애소설도 많이 쓰셨고 이분이 그 영국에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인생 학교라고 해서 School of Life라는 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게 이제 유럽 일대에 수십 군데 그 인생 학교가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일본에도 몇 군데가 있고 한국에 이제 하나가 이태원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회의를 하러 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는 주제가 3가지가 4가지인데 하나는 일, 사랑, 가정, 자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법에 대해서 뭐 3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이제 꽤 유명하신 분들이 강의를 맡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우림의 제가 그 개인적으로 알고 자우림의 그 누구지 김유나 씨인가요? 그분 남편 되시는 그 형규 씨죠? 왜 그 DJ에서 지금 치과 의사인 분 그분이 저보고 하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지금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긴 할 것 같지만 갈등을 제가 많이 하게 된 게 뭐냐면은 영국에서 본사에서 딱 지침을 만든 교환이 있대요. 그래서 2시간 반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슬라이드가요 160장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나 내일 저기 사이버 웨드 가서 하는 건데 20몇 장인데 그래도 힘들었겠는데 지금 160장을 2시간 반 동안 촘촘하게 다시 말해서 빡빡하게 했다는 얘기죠. 이거에서 벗어나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전문 강사를 저기 양성을 하셔가지고 이것만 강의하시게 하면 되지 왜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리는 도움이 될까봐 이제 하시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근데 여기 왔거든요. 근데 고민하게 되는데 저보고 무슨 주제를 줬냐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래요. 저는 연애를 우리 신랑 만나서 하게 다고 그리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해가지고 28년째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 말할 자격이 난 없다. 정말 자격이 없고 나는 그래서 사람을 잘못 보셨다고 진짜 이거는 조금 자유롭게 많은 슬픔에 가득한 그런 이별도 좀 해보시고 이런 분을 하셔야지 저는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럼 뭘 하고 싶냐 그래갖고 난 사실 고민을 하다가 자신감을 갖는 법을 대단히 자신감 없게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이거 저 고민해 봤는데 하면 어떨까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느낀 게 선생님들도 내가 별로 믿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를 하라고 할 적에 정말 갈등이 많겠다. 이걸 어떻게 간과 메꿀 것인가라는 생각을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알랭드 보통이 만든 거래요. 강의 교환 다. 날 뭘 안다고 내 인생과 삶과 사랑에 대한 걸 뭘 안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했지? 웃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국에서 유럽식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어떤 문화의 깊은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강의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대한민국 오늘날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막 얘기하고 있는 오늘날에 사람들에게 힐링을 받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철학과 무슨 고대 철학자에 쫙 얘기해야 되고 영화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정치 경제 사회를 쫙 얘기하면서 앵무새가 내가 얘기한 한들 거기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뀔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조금 회의가 들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좀 하고 계세요. 솔직히 뭔가 있겠지. 나는 배울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배우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오늘 이걸 앞두고 선생님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리스크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 몇 가지 특히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러닝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러너 인게이지먼트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돼. 그죠? 모티베이션 중요하고 러닝 타입 중요하고 러너 센터 중요하죠. 태스크 베이스 중요하죠. 인풋, 피드백, 아웃풋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션, 리스폰스 그 다음에 팔로우업 이제 PPP는 말하지 않죠. 3P 같은 거 프레젠테이션, 프로덕션 또 뭐예요? 프랙티스 바뀌었나요? 많이 말하지 않지 이제 더 이상 comprehensible input이 어떻고 push to output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우리 들었죠. interaction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아니다 숙대 테스트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는 태스크 베이스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선생님 다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너무 기뻐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겠죠? 그랬더니 제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게 맞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도 그 수업을 하고 있고 그게 맞는 거 같고 다 어디 가나요? 다 마찬가지죠. 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게 맞는 걸 배우는 걸까? 과연 이게 현실 적용이 가능한 거야? 라는 걸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배우시면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배우고 있지만 과연 저게 나보고 마커 하나 쥐어주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을 적에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그 회의를 갖는 것 중에 하나 큰 이유는 저는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조금 요만큼 했는데요. teacher belief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교사가 갖는 믿음, 교사가 갖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그 부산교육청하고 같이 이제 해봤는데 그때 느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요즘 그 시도의 교육청에서는 외국에 가가지고 직접 가르친 경험을 주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갔다 와서 온갖 좋은 경험 다 하고 오지만 결국 교실 앞에 섰을 적에 수능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내가 서서 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준다고 했을 적에 과연 나는 주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러다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될 텐데 그래도 괜찮은 걸까? 양심에 나는 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가장 큰 요인 중에,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learner-centered, input, feedback, output 저렇게 배워본 적이 나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이게 좋다는 걸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말하는들 학생들에게 와닿지가 않고 나도 나부터가 체득이 안 된 거죠. 나부터가 체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다가도 지원했지만 선생님들이 스스로 학생이 돼서 체험하는 이런 수업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태스크 베이스가 뭔지를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앉아서 저는 정말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스토를 아예 법제화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테스토, 그러니까 영어 가르치겠다 싶으면 테스토를 반드시 듣게끔. 굉장히 그렇지 않나요? 정말 왜냐면 그래야 내가 학생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말을 시키고 물론 우리가 테스트를 과목을 배우지만 내가 발표를 해보고 고칠 걸 고쳐가면서 지적하고 막상 잡필드 들어가게 되면 서로 지적하기 되게 어렵죠. 정말 수업 문 딱 닫고 들어가면 저 사람이 왕인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 수업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분 나쁘고 관련된 문헌을 보게 되면 연구를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동료 간에 네트워킹 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거, 뭐 대단한 거 안다고 자기만 알고 있고 남한테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좀 보여줘봐. 절대 창피해서 창피한 게 아니라 난 나만 할 거야. 야, 나 어렵게 한 거거든. 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바보 천치 같은 얘기죠. 뭐 그렇게 대단한 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나누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교도 잘 안 가고 우리는 모임도 잘 안 가고 공부하는 자리에 우리가 많이 안 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저런 지식을 보게 될 때 Hey, I know that much. 저 정도 나도 알지. I have MA degree in TESOL. 나 석사 있는 사람이야. 저걸 몰라? 다 안다는 거죠. 하지만 저게 여러분의 strength가 절대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 ELT methods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Ring out the old and ring in the new. 자, 우리 송구영신이죠. 저게 송구영신. 종을 울려서 저 오래된 건 버리고 종을 울려서 채롱을 받자.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서양에서 저기 종을 울리곤 했다. 뭐 이런 것을 비롯된 뭐라고 하잖아요. 자, 저는 뭐 때에 맞지 않지만 송구영신의 어떤 빗대어서 보게 되면 Grammar Translation Method. 좀 이따 이제 어떤 그 핀란드 얘기를 보시게 될 텐데 Grammar Translation Method. 요즘은 그렇게 안 가르친대요. 그런 말을 핀란드 사람이 말을 해요. Audio Lingual Method, 저거 다 Naturalistic Method,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 그다음에 Task-Based Learning Method, 저거 다 옛날 거라 이거죠. 요즘 저렇게 안 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Key Factors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ose. 자, 저것들은 왜 실패를 했냐는 거예요. 실패한 걸까요? 결국은 키포인트 이거 아닐까요? 재미가 없다는 거죠. 모두 선생님 위주라는 거죠. 학생 위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지 저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문법 번역이 뭐가 나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드릴 게 이겁니다. 자, 저 실제 제공입니다. 저거. 저 골프공인데요. Big Yard라는 골프공을 제가 주웠습니다. 저는 공을 워낙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배운 지가 얼마 안 되고 공을 워낙 많이 잃어버려서 공 하나에 그게 3,000원짜리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못 치는 건 둘째 치고 공 잃어버리는 게 제일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남이 잘못 쳐가지고 떨어뜨린 건 열심히 주워옵니다. 원래 그러면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많이 기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갖고 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웠는데 저게 바로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빅 야드를 제가 주웠어요. 그래서 난 저거 처음 보는 건데 빅 야드네. 그랬더니 같이 있던 제 친구들이 야, 나는 저 공을 보고 big yard라고 하는 사람은 생전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big yard 그러지 big yard 이렇게 난 처음 봤대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잘하네. big yard라고 잘 말하네. 할 줄 아는데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Is it that you cannot? 정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grammar translation 혹은 task-based learning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다 시험 보면 만점하고 다 아는데 정말 못하는 걸까요? Is it that you cannot or think you cannot but actually can?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건데 제 친구도 영어 지지를 못하는 애거든요. 근데 big yard라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텔레비전이라고 발음할 때 텔레비전이지만 텔레비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유라는 발음. 근데 우리 프랑스 사람들의 발음을 흉내내면서 어설프게 봉주르잖아요. 그때 유는 정확히 발음을 해요.
근데 텔레비전에서는 또 안 돼요. 그죠?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일까봐 창피해요. 또 거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겸손의 미덕을 발휘해요. 나 너무 창피해. 뭐 이러면서. 좀 부끄럽긴 부끄럽고, 왜? 욕먹을까봐. 아까처럼 와서, 야, 너 혓바닥 제대로 굴려주시는구나. 이런 말 들을까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알고 있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cultural 어떤 그런 risk that we have to take.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문화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죠. 저 사람과 내가 친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자, 여기서 말씀드릴 한 예가 있습니다. 우송대학교, 지금 백석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질적 연구, 엔디보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신데요. 근데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그분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뉴욕의 NYU에서 랭귀지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 한국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한 거를 공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웃겼습니다. 그때 이제 재밌는 얘기였는데, 그 학생이 한국에 있을 때부터 취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한국에 파고다 학원을 다니는데 그때 수업하는 걸 봤더니 거기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 서열 수업 시간인데. 근데 그 친구가 뉴욕의 NYU에, 우리는 또 LA 정도는 이제 미국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죠? 뉴욕 좀 가줘야 미국 갔다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욕을 다 everybody wants to go to New York. 그죠? 근데 갔는데 거기 이제 랭귀지 코스로 들어간 거죠. 갔는데 가보니까 서울 종로에 파고다원에서 보였던 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수업을 하는데 아무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5명 학생 중에서.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었는가? 이제 물론 다짜고짜 묻지는 않죠. 뭐 주변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가 들어갔는데 이 student A 한 얘기가, 제가요 기분 나빠서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가 기분이 이렇게 안 좋으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3명 말고 나머지 2명이 하나는 중국 사람, 하나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노리꼬라는 그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노리꼬가 일본 학생이었는데, 이 노리꼬가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그냥 또 얘기를 하더래요. 영어 못하는데. 그러니까 걔가 영어를 하니까 선생님이 자꾸 걔하고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어도 못하는 애가 자꾸 영어를 떠는데 하니까 수업 시간에 잡아먹고 우리가 알할 기회는 주지도 않고 난 기분 나빠서 영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생활 안 했다? 오케이. 자, 이제 스튜던트 B. 다른 그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을 따로 불러서 또 인터뷰를 했어. 너는 또 왜 가만히 있어니? 얘는 자기도 가만 보니까 놀이꼬 꼴이 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놀이꼬를 저렇게 스튜던트 A가 싫어하는 걸 보고 나도 잘 못하는 영어를 띄엄띄엄 말했다가는 저렇게 욕이나 바가지로 얻어먹고 나랑 밥도 안 먹을 거고 너 잘난 척 한다 이런 말 들을까봐 나는 입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말을 안 했대요. 나머지 학생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학생이 갖고 있는 belief와 attitude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 attitude와 그 belief라고 하는 것이 태생적인 것이냐는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걸 바꿔줘야 되고 훈련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박사 논문이 저거였어요. 피드백에 대한 거였는데 그 implicit feedback하고 explicit feedback을 주는 뭐 이거였는데 질적 연구를 이만큼 같이 넣었어요.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뭐였냐면은 그 이제 좀 영어를 덜 잘하는 학생과 영어 잘하는 학생을 따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제 한번 피드백을 주는 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오는데 다른 게 나오는데 차이점이 나오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잖아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분 나빴대. 왜 내가 말하는데 뚝뚝 끊고 난리네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이런 거죠. So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그러면 I went to the park with my friends. 이렇게 말해야 될 거를 I go park, my friends, we play.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공원에 친구랑 가서 놀았어.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말하는 사람 32살 학생인데 놀았어를 play를 쓰라는 거죠. play라는 단어는 어린애들이 하는 거지 어른들이 놀았다는 것은 hang out 이란 말을 써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지고 이제 그 hang out이 그러니까 I play with my friends and I'm 32 years old. That doesn't make any sense, right? 그러니까 그럴 적에 이제 애들이 이제 쓰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면서 you mean you hung out with your friends at the park over the weekend, right?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 말을 끊고 준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 학생이 말하다
이미 자기가 말해놓고서는 머릿속으로 다음 문장 영작이 들어가서 상대방 말 잘 안 듣잖아요, 우리는. 근데 자꾸 생각도 막 방해를 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나빠져서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정 지적을 하고 싶으시면 따로 적으셨다가 핸드아웃으로 나누어서 달래요, 나중에.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요. 선생님, 핸드아웃 달랬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핸드아웃 제가 안 줬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핸드아웃을 주면 they don't care. It becomes garbage라는 거예요. They never care. 핸드아웃을 주면 받았다. It's more, almost like a security blanket. 그러니까 없으면 불안해. 핸드아웃이 있어도 안 봐. 이러는 거죠. 다 버린대요. 선생님들은 what's the use? What's the point of doing this? 그러니까 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이게 이제 괴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가르쳐도 안 들어, 고쳐줘도 안 먹혀. 얘들은 고쳐주는 것도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싫다고 그래, 기분 나쁘다고 그래. 그 영어 교육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돈은 돈대로 누군가는 내고 있고 누군가는 월급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하나의 어떤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나는 고쳐줄 거야, 너희들을. 너희들은 고침 받으면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Nothing personal. But I'm going to keep providing you with all kinds of feedback. So you might feel offended, but please don't take it that way. Nothing personal. But we're going to have some training session though.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그 훈련 세션이 있게 되면 피드백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저걸 내가 appreciate 하게 되는 거죠. 왜? appreciate은 뭘까요? Thank you, I appreciate it 이런 말 하죠. appreciate 말을 왜 붙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쪽에 thank you so much까지가 말하지 I appreciate까지 별로 말하지 않죠, 우리는. 그건 정말 고급 영어 같아요. 사실 그건 아니죠. 근데 appreciate은 뭘까요? 이렇게까지 해주니 내가 그 노고가 너무 감사해. 마음으로 내가 느껴져. 그게 appreciate이죠.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누가 물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thank you, appreciate it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아유, 일부러 일어나서 닫아주셨네. 내가 해야 될 걸 대신해 주셨네. 내가 그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해. 이 말이 되는 거죠. Do you appreciate Picasso? Do you appreciate classical music? 자, 피카소를 보시고 appreciate 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느끼느냐 이거죠. 피카소 난 우리 애도 전부 다 그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appreciate 하지 않는 거죠. 저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계속 잠만 자. 이거는 appreciate 하는 게 아니죠. 그죠? classical music이죠. 클래식 뮤직이 아니죠. classical music을 들으면서 우리는 appreciate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학생들이. 아무리 피드백을 줘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걸 메꾸는 이 bridge 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많은 부분이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못하는 게 아니에요. big yard 했다가 야, 재수없다는 말 들을까봐 안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perceptions on people around us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students, learners 결국 클라이언트입니다. 왜? 우리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장나라 씨가 나왔던 드라마 장나라와 최다니엘 씨가 나왔던 학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나라 씨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고 최다니엘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유명한 수능 영어 강사였습니다. 근데 학교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갖고 영어 선생님이 부족하게 되자 그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다니엘 씨가 분한 그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은 그 학원에서 정말 빡세게 가르치고 있는 막 욕도 하고 막 학생들 욕을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욕을 그렇게 막 하는 걸 막 너무 욕 좀 해주세요 선생님 막 이런데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와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그냥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한테 학생들이 제재할지 몰라도 나는 고객이라고 이런 말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학생으로 보지 않고 고객으로 보면 당신하고 우리는 달라 이런 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과 고객 구분돼야 될까요? 학생은 고객이 맞다고 좀 보십니다. 학생이고 넌 학생이야 나는 선생이야 라는 순간 이 사회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 분명히 있고요. 고객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고객 만족, 고객 흥분, 고객 감동, 고객 기절입니다. 네, 그런 정신으로 해줘야 조금 한다는 거죠. 지금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국에 한 450명 되는 그 영어교육 사교육 원장님이란 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은
저는 그 결국 저기 사업자가 아닙니다만서도 이제 그분들과 이제 일을 같이 하는 게 있으니까 만나보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곳은 정말 잘 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7, 8년이 돼도 학생이 30명을 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자기 건물에 학생이 30명이면은 임대료 안 내도 되니까 닫기는 또 뭐하고 언젠간 되겠지. 하지만 본사 입장에서 조금 닫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닫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이래요. 근데 보면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좀 다 모아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아놓으면 막상 그런 일이 많이 되지만 잘 되는 곳은 한 달에 정말 3천만 원씩을 가져가더라고요. 네트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드려야 이렇게 와닿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애게 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30평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경제 수준이 높지 않은 동네에서 근데 한 학생이 7년을 다닙니다. 7년을 꾸준히.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특목고를 가고 뜻하지 않게 유학을 갔습니다. 이 학원 원장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냥 영어만 재밌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저 그냥 자랑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거는 저는 정말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어떤 업체는 중저가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는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영어 교육은 하지 않겠다. 우리 애부터가 상위 1% 들지 않는데 무슨 상위 1%냐고 저 그랬거든요. 정말 중학교만 나와도 내가 회를 잘 뜨는 기술이 있으면 뉴질랜드에 가서 횟집을 여는 것에 대해서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라고 그 뜻을 꿈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영어 선생님들은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 영어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부잣집에서 났다고 영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애들이 잘해서 되는 것보다도 선생님이 그렇게 꿈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부터가 돈이 있는 집 아이들만 영어 잘하게 돼 있어. 에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사실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잘하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돈이 많아서 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습니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가난한데 진짜 가난한데 미국 그 땅이라는 거를 18살 때 처음 밟아갖고 그때부터 영어라는 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친 대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잘 듣고 잘 따라하고 배우고 반복해보고 그다음에 또 써보고 이런 사람이 결국 잘하더라는 거죠. 이란 사람, 어느 다 그런 사람이 잘하더라는 거죠.